야, 그건 그렇게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막 이러면서 막 판단 대화를 하면, 얘기 만나고 싶지 않죠. 어디 가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,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.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?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,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. 우리는 누구한테나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. 그죠? 야,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해. 이러듯이 우리 다 얘기하고 싶거든. 근데 내 얘기하러 갔는데 그런 친구 있잖아. 지 얘기만 막 하는 거야. 그 갔다 오면 안 돼. 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.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잠깐만 내 얘기 좀 먼저 하고 그다음 너 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청이래요. 경청이 제일 어렵대요.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으로 경청하라는 말이 있거든요. 상대가 하는 말을 입으로 경청해 주는 거예요. 내가 몸이 어떻게 아팠어 이러면은 이렇게 듣는 게 경청이 아니라 입으로 경청하는 거야.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.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한 걸 대받아서 얘기하는 게 입으로 경청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경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. 사리대하고 심정대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아주 무슨 얘기하면 야 네가 잘못됐네 하고 사리 판단을 해주는 애. 근데 우리 또 심정대하는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친구 중에서 사리대하 잘하는 애 있어. 야 그건 그렇게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판단 대화를 하면 얘기 만나고 싶지 않죠. 근데 심정대화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. 뭐 그랬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.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서 좀 만나고 싶죠. 주위에 보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다른 사람 심정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 있어요.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.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. 어디 가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살펴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.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거든요. 우리 인간은 다 힘들기 때문에. 그 심정 대화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우리는 다 판단하려고 그랬잖아요. 특히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 무슨 말만 하면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다면 너도 잘못했네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엄청 싸운 적도 많아요. 제가 우리 신랑하고 내가 뭐 옆집 언니하고 이렇게 해서 말해서 싸웠어 그러면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. 응? 너도 잘한 게 없네. 이럴 때마다 진짜 남편 묻어버리고 싶지. 하루를 여는 대표님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까요? 사실 피곤한 날은 눈이 좀 잘 안 띄어요. 몸이 많이 지치고 또 몸이 아픈 날은. 그래도 저는 하는 루틴이 모래시계를 놔두고 이빨을 닦습니다. 이걸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해요. 그러면 어쨌든 잠이 깨. 생각이 좀 이빨을 닦으면서 정리가 돼요.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기 싫었던 그 기분이 좀 없어진다 그럴까? 그게 없어지는 것에서 이빨을 먼저 닦아요. 닦고 나서 요즘에 명상 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. 저는 명상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명상의 음악을 틀어놔요.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명상을 날숨 들숨 이런 걸 하지는 않아.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틀어놓고 아침마다 하는 좀 긍정문이 있어요. 긍정문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요. 내가 나에게 스스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암시를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. 나는 내가 좋다. 난 할 수 있다. 난 천재다. 나는 이 계약을 만약 한다면 이 계약을 할 수 있다. 이러한 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외쳐요. 아침에. 우리 잠재의식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옛날에 제겔치가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는 두 가지 외침이 있대요.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야. 틀림없이. 이 두 가지를 꼭 외친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내가 인터뷰를 들었어. 뭐냐, 저런 부자도 아침마다 외치는 그런 긍정문이 있더라고요. 난 할 수 있다.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게 틀림없어. 이러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 간디 오빠 그분도 아침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. 오늘 하루. 이러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. 그 멋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자기의 루틴을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긍정문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자신감이나 용기가 그날 생기더라고요.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좀 외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은 긴 여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긴 여행에서 하루는 우리가 여행 가면 하루 일정을 이렇게 보잖아요. 그죠? 오늘 어디 갈 건가? 저는 하루 일정을 봐요. 그래서 계획을 하고 오늘 어디 갈 거지? 이걸 아침에 미리 좀 보는 습관? 미리 생각해보면 미리 계획하게 되거든요. 그럼 이 시간에는 뭐 해야지? 옷은 뭐 입어야지? 누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? 또 나이를 먹어서 자꾸 잊어버려. 그러니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본 날하고 안 본 날하고 하루가 그 안 본 날은 허겁지겁해. 근데 그걸 본 날은
계획을 하고 하루를 생각을 하니까 정리가 좀 잘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하루의 루틴이에요, 제가. 쌓여있는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, 그죠? 빡빡하지, 막 이럴 때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. 근데 그거는 패러다임의 변화 같아요. 늘 직원들한테, 우리 구성원한테 하는 얘기인데, 일을 하러 올 때 어떤 친구는 뭐, 일하러 가는구나, 어떤 친구는 배우러 가는구나. 그러니까 인생이 다 패러다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빡빡한 일정도 내가 피곤하겠구나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지치고 벌써 보기만 해도 힘든데, 그걸 패러다임에서 여기에서 재미난 건 뭘까?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겠네. 일정 빡빡한 거를 이렇게 요술처럼 좀 잘해볼까? 오늘 신나는 하루를 만들어 볼까? 이런 패러다임 시각 같은 것만 바꿔도 이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빡빡한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빡빡한 스케줄을 미리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패러다임을 그 시각을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내가 즐겁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, 걔 만나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 있잖아요. 네. 그런 애 만나지, 다도. 그게 나한테 에너지지. 그 에너지 때문에 그 다른 그 일정들이 되게 즐거워지는 거지. 워낙 사업을 하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.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.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한 거에 플랜을 짠 게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. 그럴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그럴 때 뭐 내가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야죠.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. 내 인생의 계획. 피터 드러커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.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측보다 또 어떻게 되겠지보다는 내가 만드는 거.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